16장 단백질. 자, 생명체에서 가장 다양한 생체 분자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다. 다시 말해서 단백질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하면 아미노산의 포리머 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단백질은 촉매 역할, 거기도 단백질, 구조 지지제, 그리고 우리 근육, 보호제, 전이제, 메신저, 세포, 인식의 어떤 신호 전달 체계, 이런 센서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 모든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생물 중합체와 마찬가지로 단백질에서 유기물질의 구조와 결합은 그들의 독특한 특성을 나타낸다. 자,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 알려진 단위체, 단위로 구성된 중합체다. 중합체를 영어로는 포리머 그래요. 포리머. 포릭하면은 많다, 다량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이제 구설이 끼어져 있다.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아미노산은 몇 천에서 몇 백만 원자 질량 단위 범위의 분자량을 갖는 거대 분자가 바로 거대 분자를 이루고 있는 그것이 단백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만들 때 어떻게 결합이 만들어지느냐, 이제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아미노산, 아미노기하고 산은 카복실산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탄소에 수소가 결합되어 있고, 그 다음 NH2, 이게 아민기 혹은 아미노기라고 그래요. 자, NH2, 아민기가 있고, 카복실산기, COOH, 카복실산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미노산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R이라는 데는 다양한 종류의 치환기가 이제 치환되어 있는 다양한 겹사슬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R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20종의 아미노산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크게 나눠 가지고, 자, 여기에 탄소에 결합하고 있는 수소 하나, 아민기 하나, 카복실산기 하나, 그 다음 R로 표현된 이기 하나. 만약 이제 보세요. 이 R이 이 수소 아니고 다른 탄소나 수소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탄소는 4개의 치환기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카이랄 탄소예요. 카이랄 탄소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R에 수소가 결합되어 있다면은 이 아미노산이 가장 간단한 아미노산입니다. 이름이 뭘까요? 글라이신입니다. 들어보셨죠? 글라이신. 자, 글라이신 아미노산 종류. 자, 아미노산 종류. 자, 여기 보세요. 복잡하죠? 예? 자, 복잡합니다. 글라이신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글라이신 찾았습니까? 여기 보입니까? 지금 구조가 앞쪽에서 NH2 아민기를 좌측에 뒀고, 그렇죠? 카복실산기를 우측에 두고 수소 아민기 있고 수소 되어 있는 이게 글라이신입니다.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하시면은 더 뚜렷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탄소,
여기 수소, 여기 NH2 아민기, 여기에 카복실기, 그리고 여기에 취한게 여기에 수소가 취한되어 있다. 이게 글라이신입니다. 글라이신. 가장 간단한 거. 그 다음 글라이신 아니고 여기에 수소 자리에 만약에 메칠기 CH3 메칠기가 결합되어 있다면 이게 알라닌입니다. 알라닌 들어보셨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취환기 종류에 따라서 아미노산 종류가 다 결정이 됩니다. 지금 예로서 알라닌 같으면은 여기에 탄소에 4개 취환기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카이랄 탄소잖아요. 카이랄 탄소예요. 그러면 거울상 이성질체가 존재합니다. 맞죠? 그럼 여기에 거울 놓으면은 거울상이 똑같은 거울상 관계 자 그려집니다. 카복실 산 NH2 수소 여기에 이것도 알라닌이에요. 이것도 알라닌이에요. 문제는 2개 포개면 안 포개져. 다른 물질이에요. 그럼 이름을 다르게 불러줘야 구분이 되잖아. 그렇죠? 그럼 뭐라고 부를까? 우리가 알코올기에서는 알코올기를 기준으로 삼았지만은 아미노산에는 이 아미노기를 기준으로 삼자. 아미노기가 좌측에 있어. L 알라닌. 우측에 있어. D 알라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우리 몸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은요. 이 둘 중에 어떤 걸까요? 이건 L입니다. L타입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단백질을 이해하려면 아미노산을 가지고 이제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것이 여기에 알파 아미노산이라고 얘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알파 탄소라는 게 이 케톤기 카복실산에 산이 결합되어 있는 이 탄소를 알파 탄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다시 말해서 알파 탄소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알파 탄소. 그러면은 이게 알파 탄소에 아미노기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알파 아미노산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알파 아미노산. 그러면 알파 아미노산 얘기가 있다는 것은 베타, 감마 아미노산도 존재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 알파, 베타, 감마 아미노산이 뭔지를 설명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문제를 하나 낸 게 있습니다. 자, 그 문제가 LMS에 들어가 보십시오. 자, LMS에 들어가셔서 제가 과제를 하나 낸 과제가 있습니다. 무슨 과제냐 하면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루타치온 들어보셨죠?
글루타치온. 우리 체내에서 우리 몸에서도 만들어집니다. 자, 글루타치온이 어떻게 글루타치온이 몸에서 만들어지냐 하면은 감마 글루탐산 아미노산입니다. 그 다음 시스테인 아미노산, 그 다음 글라이신, 이 세 개 아미노산이 자 결합이 이제 연결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물질인데 그 결합이 뭐냐면 CONH. 자, 이 부분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그래요. 펩타이드 결합 하나 CONH 펩타이드 결합 두 개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자, 이 부분이 감마 글루탐산이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이 시스테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글라이신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감마 글루탐산을 만들고 알파 아미노산 아니고 감마 글루탐산을 그려보시고 그리고 나서 시스테인 그리고 그 다음 글라이신 그려가지고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시키면은 이 글루타치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글루타치온이 몸에 산화성 물질들을 제거해 줄 수 있는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적혈구 과산화물에 의해서 공격받고 이러는 거를 그걸 억제시켜 산화 방지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 몸 속에서 우리 몸에 만들어집니다. 자, 이걸 펩타이드 결합으로 만들어 보자. 그러면은 알파 아미노산, 베타 감마 아미노산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 생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과제입니다. 자, 글루타치온 만들어 보시면은 좋겠는데 당장 만들어라 그러는 게 아니고 며칠 내로 만드세요. 며칠 내로. 구조식도 다시 한번 설명해. 구조식. 네. 그러니까 구조식을 이제 앞으로 구조식을 그려야 글루타치온을 만들 수 있으니까 구조식 그려봅시다. 같이 그려봅시다. 자, 그럼 다시 와서 자, 아미노산이 자, 이렇게 아미노산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이 존재합니다. 자, 아미노산 그다음 자, 아미노산 형태도 지금 다 이해하기가 힘드는데 아미노산 성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자, 아미노산의 이온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자, 이겁니다. 자, 아미노산 요 중간에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자, 중간에 있는 것이 왜 아민기 NH2 이렇게 표현을 앞쪽에 해놓고는 여기에는 NH3 플러스 해놓고 여기는 COOH 그랬던 것이 왜 COO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느냐? 자, 요 카복실산이요. 자, 카복실산이 왜 산입니까? 카복실산이 왜 산이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식초 많이 드시잖아요. 식초가 산이에 산성을 띠요. 왜 산성을 띠냐면 식초가 우리 CH3COOH였잖아요. 요 카복실산이 여기에 이온화가 됩니다. 자, 여기 수소이온 바로 이 수소이온을 내기 때문에 산이에요. 식초가 산성이에요.
이렇게 이온화가 됩니다. 실제로는 자 이렇게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온화돼서 수소이온을 낼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산입니다. 그럼 이 수소이온은 그냥 내에서 있는 게 아니고 누구가 이걸 받아주냐 하면은 이 NH2 아민기가 여기에 비공유 전자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이온이 여기 와서 결합을 해서 요 전체가 플러스 전기 차지를 양이온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낸 것이 이렇게 COO 음이온, NH3 양이온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양이온, 음이온이 같은 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중성을 띱니다. 이 중간에 있는 형태가 바로 이와 같이 실제로는 우리는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으로 표현하려니까 번거로워서 그렇지 정화에는 이렇게 이온화돼 가지고 이것이 양이온, 음이온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이게 맞아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수소이온을 갖다가 넣으면은 어디에 자 산성 쪽으로 보내면은 여기에 카복실산에 수소이온이 다시 결합해서 그러면 여기는 음이온이 사라지고 양이온만 남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pH 2 이하에서는 이와 같이 양이온으로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 pH 9 이상에서는 이와 같이 아민은 그대로 중성을 띠고 있고 카복실산이 음이온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산에서는 양이온으로 염기 영역에서는 음이온으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표현을 한 것을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자 pH에 따라 가지고 이와 같이 전하가 플러스 전하를 띌 수도 있고 전하 띄지 않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띌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는 얘기는 전기를 갖다가 전압을 걸면은 이것이 이온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나중에 분리가 가능합니다. 분리가 가능해요. 자, 그것까지는 막 그냥 우리가 어려우니까 두고, 자, 그냥 두고 아미노산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 자, 알파 아미노산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아미노산을 구조식을 그려야 그 다음 단계 이제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어떤 종류의 아미노산이 있는지 자 이걸 이제 다음 진행하기 전에 아미노산 종류는 꼭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필수 아미노산은 빠뜨리지 말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하자. 이번 시간에 다 이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NH3 플러스 CONH 이렇게 해서 CONH 펩타이드 결합으로 아미노산이 쭉 연결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은 NH3 N말단이라고 이름을 부르고요. 우측의 끝에는 카복실기가 끝에 위치하기 때문에 C말단이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 단백질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뭐 N말단, C말단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N말단은
아민기가 있는 쪽이 N말단, 카복실 산기가 있는 쪽이 C말단이다. 아, 그렇구나.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 자,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된 아미노산 종류가 여기에 ARG, 아르기닌, 프로린, 글라이신, 페닐알라닌, 세린, 프로린, 자 이렇게 아미노산 종류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 종류, 아미노산 분석 딱 해가지고 쫙 연결시키면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게 지도가 딱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미노산이 단백질 만드는데 그 단백질의 1차 구조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펩타이드, 자유 아미노 말단으로부터 카복시 말단까지, 다시 말해서 N말단, C 말단까지 아미노산의 선형 배열, 그러니까 선형 그냥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걸 1차 구조라고 이름을 부르자 이 말이에요. 1차 구조. 단백질 1차, 2차, 3차, 4차 구조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잖아. 그죠? 그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1차 구조 선으로서 펩타이드 결합, 이렇게 선으로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게 선입니다. 이 선이 선으로 이루어진 이게 지금 단백질 1차 구조다 이 말이에요. 선형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2차 구조는 1차 구조에서 이게 이렇게 나선형으로 꼬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병풍같이 이렇게 접힐 수도 있고 요 형태를 2차 구조라고 그러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차 구조는 더 이제 3차원 입체 공간으로 더 모양을 갖춰 있을 때 그걸 우리가 3차 구조라고 얘기하자 그 말이에요. 그럼 4차 구조, 단백질 4차 구조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거는 3차 구조 띄고 있는 단백질이 하나가 아니고 어떤 몇 개가 한 세트를 이뤄가지고 작용을 한다. 헤모글로빈 같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걸 한 세트를 이뤘을 때 그걸 우리가 4차 구조라고 얘기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구조 이제 됐습니다. 그럼 펩타이드 결합만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자. 펩타이드 결합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기에 이게 이제 단백질 3차 구조라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속에는 보세요. 아주 다양한 결합이 있습니다. 설퍼, 다이설파이드 황화 결합도 나오고요. 소수성 상호작용, 이온 상극자 상호작용, 수소 결합도 있고 염다리 결합도 있고 다양한 결합이 이렇게 3차원 공간 내에는 존재를 하면서 단백질을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이 1, 2, 3, 4차 구조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가장 간단한 펩타이드 결합을 설명을 하자.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 책에서는 잘 안 나오네. 여기서 봅시다. 펩타이드 결합이 나일론의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 여기 보시면은 양쪽에 CH2 4개 결합되어 있고 COOH 양쪽에 카복실 산기를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아디프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CH2 메칠기 6개 양쪽에 아민기 2개를 가지고 있는 헥사메칠렌 다이아민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일론 66을 만들어냅니다.
자, 거기에 만드는 것이 뭐냐 하면은 COOH에 OH 알코올기가 떨어져 나가고요. 그 다음 NH2에 수소가 떨어져 나가면은 H2O 물이 빠집니다. 물이 빠지면서 여기에 CONH 그러니까 CONH 요 결합이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그래 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게 지금 나일론 중에서도 66이라고 그래요. 왜 66은 뭐냐면은 탄소 수가 6개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탄소 4개, 5, 6개. 여기도 탄소 6개. 그래서 나일론 66. CONH 펩타이드 결합을 가지고 있다. 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나일론이 만들어져 있고 단백질도 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일론을 실제로 합성하는 실험을 여기에 실험 데이터는 없는데 그러면 그림으로 실험 봅시다. 이게 뭐 보일까? 자, 여러분 보입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것이 이게 나일론입니다.